최근 들어 청소년들 가운데도 마약 사범이 있다. 마약 조직 검거해 보니까 판매책이 10대더라. 뭐 이런 뉴스 종종 들려왔죠. 최근 법무부의 통계를 보면요.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9년 기준 239명에 불과하던 게 작년에는 1,477명,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뉴스쇼 앞으로 충격적인 제보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현직 중학교 교사였는데요. 이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들은 바를 저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도 생생하고 놀라워서 오늘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현직 교사분의 신원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방송에서는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익명과 음성 변조 처리한다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자, 선생님 만나보죠.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신 지는 대략 얼마나 되셨어요? 네, 올해가 19년 차 교사입니다. 19년 차. 그런데 최근 이 상황의 심각성을 처음 알게 되신 계기, 어떤 사건이 학교에서 벌어졌다고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처음에는 주변 아이들이 먼저 인지를 했습니다. 해당 학생을 제가 A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A 학생, 예. 네. 이 A 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먼저 아이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A 학생이 술을 마시고 학교에 왔다는 소문이 먼저 퍼졌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전해 들었을 때는 술을 마시고 비틀거릴 정도면 술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 내는 친구들한테 헛소문 내지 마라 하고 이제 타이르고 넘어갔죠. 예예.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A 학생이 이제 또 그 복도를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물론 이제 교사들에게도 목격이 됐고요. 선생님도 보셨어요? 네, A 학생의 담임 교사가 예. 교무실로 이제 학생을 데려오게 됐죠. 누가 봐도 하는 행동이 술 만취한 사람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옆에 가면 술 냄새는 안 나고. 그렇죠. 그래서 담임 교사가 이제 어디 아픈 줄 알고 어디 아프냐, 괜찮냐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던 과정 중에 아이가 약을 먹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약은 다이어트 약이다. 뭐 모르는 사람한테 구했어요. 텔레그램에서 구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순차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약을 자기가 샀지만 이제 옆반 친구하고 같이 먹었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저희가 듣게 되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 약도 뭐 오남용을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마약은 아니었던 거 아닌가요? 아이들은요 절대 마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은어를 사용하거나 실제로 다이어트 약이라고 홍보하면서 그 값싼 중국산 합성 마약을 SNS DM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학생 본인도 환각성 있는 마약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혼날 테니까 끝까지 다이어트 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더 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그 이후에 지역 경찰서에서 학교를 방문을 해서 학생에게 약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건강이나 뭐 음주 문제였다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학생 한 명의 아주 특수한, 아주 이례적인 일탈이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뭐 그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좀 잘 알만한 또래 그 다른 제자에게 제가 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솔직하게 좀 대답을 해달라. 그랬더니 정말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제가 대답을 들었고요. 특히 고등학교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텔레그램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와. 좀 놀라운데. 예전에 사실은 뭐 7, 8, 90년대 중고등학교에서는 담배가 문제였잖아요. 네. 몰래 숨어서 담배 피는 학생들. 근데 마치 그 시절에 담배 같은 존재가 지금의 그 다이어트 약이라고 불리는 마약. 이렇게까지도 학생들이 얘기하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소위 노는 학생들이 뭐 음주나 흡연이었다고 하면 지금은요, 이제 도박, 마약에 손을 댔을 수 있다는 것이죠. 허허. 아니,
어떻게 처음에 그 마약을 구한다고 해요? 사실 마약이라는 게 굉장히 음침한 곳에서 어두움의 장소에서 뭐 구하는 거 이렇게 우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자 말에 따르면은요. 예. 요즘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 문제인 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법 도박 사이트이거든요.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네, 이게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도박을 안 하는 아이라도 한 번씩 다 가입은 되어 있을 정도로 흔합니다. 허. 그런데 이게 또 텔레그램에도 굉장히 많아서 예. 불법 도박방이 있어요. 음. 네, 그 불법 도박방에 들어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마약을 권유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도박에 일단 접근했다고 하면 마약의 어떤 마수에도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어진단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온라인에서 구매 약속은 했다고 치고 실제로 받는 건 어디예요? 장소는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뭐 공중 화장실이나 뭐 길가 뭐 이런 데서 던지기 수법으로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학생을 중심으로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생이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할 경우가 이제 되면은 그 SNS에서의 그 흔적은 철저하게 지우고 대면으로 유통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마다 있는 총책을 동네 선배라고 부르면서 좀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일종의 마약 서클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지역마다, 학교마다. 근데 학생들이 뭐 부모님한테 용돈 받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소소한 금액일 텐데 어디서 그렇게 마약 살 돈을 구합니까? 예전에는 가격이 되게 비쌌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게 한 봉지에 40여 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거의 뭐 몇천 원 단위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 때는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심지어 그거를 사서 가격을 덧붙여서 주변 친구들한테 되파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들으면서 너무 놀라운 건 사실 지금까지 10대 마약 사건을 종종 다뤄왔는데요. 주로 그 친구들은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 그래서 우리 평범한 아이들, 평범하게 학교 다니는 중고생들에게까지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중학교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충격적인 겁니다. 이거 선생님들도 굉장히 놀라셨겠는데요. 네, 저도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 한두 명의 일탈 행동이 학교 현장에서 확인되었다는 거는 실제로 음성적으로는 그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 온라인에서 뭐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단속도 관리도 난감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요, 예방교육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 교육이라고 해서요, 자율활동 시간이나 그리고 심지어 교과 시간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예전보다 교육 시간은 더 느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약물 오남용 교육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인 것 같고요. 학교 현장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만 좀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좀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제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직 중학교 교사 한 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장에서의 내용들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했습니다. All About News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이제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이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 건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제보 주신 우리 현직 선생님의 학교나 그 지역만 혹시 이런 건 아닌 건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 전문 병원이에요. 인천 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너무 놀랐어요. 이 제보 받고. 선생님 그 혹시 그쪽 지역이나 그 학교가 좀 특이한 거 아닙니까? 이걸 몇 번 여쭤봤거든요. 이게 극히 일부의 일탈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광범위하게 벌어진 일인가요? 훨씬 좀 광범위하다고 보고요. 저는 임상 현장에 있다 보니까 예. 그 저희 병원을 의뢰돼서 오거나 찾아오는 친구들이
인천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수도권서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는 거고요. 아, 이 병원은 인천에 있는 거고. 예, 예, 예. 예.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 비행 청소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호기심에서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일반화돼 있고 이 친구들 커뮤니티나 그룹 안에서는 관련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이 나쁘다는 거를 모르는 국민이 없잖아요. 아이들도 없죠. 다 아는데 예. 이걸 어설프게 나쁘다고만 가르쳐 놓으니까 음.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예, 거의 궁금해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 뭐 미국에서는 대마 노합법하다고 하고 뭐 해외 그 OTT 서비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예. 거기서는 뭐 청소년들이 마약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해도 되는 거라는 식의 어떤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나쁘다고? 그럼 얼마나 나쁘지? 이거를 기어코 이것저것을 다 해보고 예, 그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른들의 호기심과는 또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차원입니다. 그 예. 호기심이 외국 영화 보면 대마초는 하네? 예, 저건 도대체 어떤 느낌이야? 이런 것들이 발동한다. 그렇죠. 근데 또 엄청 싸요. 앞에 말씀 들어보니까 뭐 펜타닐 40개에 몇천 원?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까지 됐었는데 예. 이게 근본적으로는 조금 거대 담론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예. 이 안에서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회거든요. 예. 자살률도 높고 청소년 행복지수는 계속 꼴등이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나 청소년 청년층이 건강하게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나 그런 건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골방에 처박혀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게 이제 마약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독 문제가 우리가 다 도박, 게임 다 높은 것처럼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로 유입되는 양 자체도 많아지고 많아지니까 단가가 진짜 싸진 거거든요. 진짜 거의 10년 전에 비해서 한 10분의 1 가격까지 떨어진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들 용돈 모아서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가 된 거거든요. 야, 옛날에 진짜 은밀하게 막 클럽에서 뭐 이런 데서 은밀하게 소량이 공급될 때는 희귀하니까 희소하니까 비쌌다면 지금 뭐 대량 공급이 되고 뭐 텔레그램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정말 중학생들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다크웹 통해 가지고 브라우저 깔고 해외에서 이거 직접 들여오는 그 복잡한 과정을 너무 손쉽게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공급이 많아진 상황에서는 네.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하죠. 그냥 자기만 즐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또 판매도 하고 막 중개 수수료 중간에 먹고 이런 그렇죠. 아이들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마약은 중간에 이거를 이렇게 건네주는 것만 해도 그 안에서 수수료가 뭐 몇백씩 떨어지기 때문에 와. 아이들한테 거기다가 경제적 이득의 동기까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 일부의 일탈이 아닌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를 비행 청소년의 문제라고 본다면 정말 숲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정말 건강하고 멀쩡했던 친구들도 이런 것들을 호기심에 찾게 되는 거고 사실은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건강하게 경험할 수 있고 자기의 스트레스나 힘든 것들을 풀 수 있는 기회들이 없다 보니까 가장 손쉽고 가장 빠르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조금 전에 이 제보를 주신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저는 중학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는데 많은 사례자들 목격하시면서 제일 어린 나이는 몇 살 친구까지 보셨어요? 중학교 2학년에 13살 친구들이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예. 입원했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원할 정도 중도. 예, 그냥 단순히 적발되고 한 친구는 뭐 중학교 1학년도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도 있고 했었지만 입원할 정도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정신병적인 증상들이 심해져서 감당이 안 돼서 자타의 위험성이 되게 높아서 입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호기심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말 의존성이고 중독이 돼서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한 층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마약을 접하게 되면 그럼 이 여파가 어른이 돼서 접한 것과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향후 폭발적인 증가로 걱정하게 되는 지점이긴 한데 마약 중독이라는 건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지만 평생 가져가는 질환이거든요. 어린 시기에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 그만큼의 시절이
소유가 된다는 거고 제일 걱정하는 건 마약 중독을 하게 되면 아니 마약을 접하게 되면 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신분열병, 네. 지금 조현병이라고 하죠.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환청, 피해망상, 공격성 이게 영구적으로 나중에 약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걸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어. 더 큰 문제는 이게 지능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지능에도 예. 영향을 줘요? 제가 이게 뇌가 녹아내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IQ 너무 많이 떨어져요. 저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 젊은 층도 마찬가지지만 IQ 80 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겉으로는 말을 따박따박 잘하지만 조금만 복잡한 수행을 하게 하는 예. 검사들 하면 다 이제 버벅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뇌가 손상됐다는 얘기군요. 예. 마약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야, 나는 이번에 딱 한번 경험해보고 젊은 나이에 딱 끊는다 나는. 난 의지가 그 정도 돼. 나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이야. 어때요? 예. 그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한 거면 아마 내가 하고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아마 할 거야, 내가. 왜냐면 저는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그런 생각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딱 한 번이 절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뇌 안에는 쾌락 축출한 게 있어가지고 그 마약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어떤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엔돌핀 도파민을 갖다가 미친 듯이 치솟게 해주는 그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마약이든지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 뇌가 그런 극한의 쾌감을 경험을 하고 나면 뇌가 그야말로 천상으로 두둥실 떠오르는 거거든요. 문제는 평생 그걸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는 순간 다시 땅으로 뚝 떨어지는데 그때부터의 삶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지는 거죠. 완전 다른 세계가 열리는 예. 거예요. 그러면 그 지옥 같은 세계에서 계속 살던지 그걸 벗어나고 싶으면 평생 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럼 평생 아까 지능 저하 80도 안 되는 각종 부작용을 안고 살아.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 치료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코올이나 도박도 물론 나중에 인지 기능의 저하를 동반하긴 하지만 네. 뇌 자체가 너무 많이 망가지니까 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굉장히 빈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막냐.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걸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지금 어른들의 마약도 심각하지만 아이들 마약은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텐데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겠어요? 이렇게 은밀하게 막 온라인상에서 던지기 수법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담배 잡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가 필요합니까?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 있어서의 행복 지수를 높여줘야 돼요. 아이들이 이런 즉각적인 당장의 강력한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눈 돌리지 않게 이 친구들 안에서의 텐션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아주 근본적인 얘기는 그거죠. 사실 예. 본질은 그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마약은 진짜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도 그렇고 특히 아이들은 더더욱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나쁘다라고 가르쳐가지고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하게 나쁘다고 강조한 게 오히려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더 자극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짜 저는 맨날 강조하지만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이걸 왜 한 번도 손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 나빠. 손도 대지 마. 이게 아니라 그거는 안 돼. 야,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너는 이런 모습이 예. 돼라고 예.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예. 근데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요. 이거 하면 도파민이 미친 듯이 치솟는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 도파민이 미친 듯이 치솟는 기분은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아이들이. 예.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예.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렵게 나오셨는데 제가 질문거리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5분 정도만 더 혹시 괜찮으시면 유튜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우리 아이가요. 그 나를 위한 선물이다. 뭐 이러면서 마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친구가 그랬다는 건데 실제 그런 것도 있어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처음 마약을 접한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막 알바하고 힘들게 지내고 그러고 나서 주말에 내가 마약을 하면서 고생한 나를 위한 위로와 선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나를 위한 선물, 예, 펜타닐 막 이렇게? 세상에. 근데 제가 진짜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마약 시작할 때는요. 다 통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로 넘기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자,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신 분은 인천 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님이세요. 여기가 이제 마약 중독 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시작은 이 이야기를 오늘 다뤄야겠다라고 시작하게 된 건 현직 중학교 교사 한 분의 제보 때문이었어요. 현직 교사가 학교에서 자신의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그냥 우리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마약은 학교 밖에서 학교 그만둔 애들, 막 자퇴한 애들, 뭐 이런 애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비행 청소년처럼 잘못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했겠거니 했는데 학교 안에서 멀쩡히 평범하게 학교 다니던 애가 마약을 하고 비틀거리더라. 너만 그러니 했더니 선생님 이거 다 이렇게 해요라고 하더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모신 건데요. 천 원장님,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은 홍희 장군님이 저희 꿀단지 홍희 장군님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인데 그럼 뭐라고 하면서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 건가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이 질문이셨거든요. 저도 딱히 명확한 답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물질을 내 몸 안에 넣는데 그 물질이 나의 기분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거나 이게 좋은 쪽이든 흥분시키는 거든 가라앉히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불법 약물이든 심지어는 의사 처방해서 먹는 약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최근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지만 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약은 뭐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는 진짜 옛날의 얘기인 거고 사실은 저도 의사지만 의사들이 처방하는 많은 약물들조차도 굉장히 중독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중독성을 갖고 있다는 건 그걸 먹었을 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마약을 했는데 이 효과가 일주일 뒤에 나타난다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일 갖추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각심은 내 몸 안에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거기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저는 얘기는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했을 경우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줘라. 지능이 80 이하면 뭐야? 거의 뭐 80, 개들이 몇 80도 IQ 가 많이 몇이지? 쳐준 거고요. 그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진짜 제가 예전에 의대 다니던 의대생인데 네. 그 친구 머리 진짜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도 IQ가 75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마약하고 나서? 예. 근데 이제 희망적인 건 뭐냐면 네. 빨리 개입하고 빨리 단약을 시작을 하면 네. 되게 한 2년 반에 3년 정도가 되면 원래 네. 지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젊은 층한테도 희망인 거죠. 일단 이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첫 시도자한테 해주는 이야기하고 중독자한테 해주는 이야기하고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해주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예, 있겠네요. 다를 수 있겠죠.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건 펜타닐에 중독된 도시 미국의 거기 어디였지? 지금 필라델피아 켄싱턴 맞아. 스트리트 켄싱턴 스트리트. 거기 화면 본 적이 있거든요. 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렸는데 좀비 거리라고 불리잖아요. 그냥 지역 주민들이 다 이러고 다녀요. 다 그 마약 펜타닐에 중독이 돼서 그 화면 한번 보여주면 이게 뭐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아이들한테 굉장한 자극이 될 것 같은데 예방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미묘한 건데요. 네. 이게 그 혐오요법이거든요. 예. 초등학교 3, 4학년 고학년만 넘어가도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예, 근데 유치원이랑 저학년에 있어서는 그런 혐오요법이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정서적 배려 장애물을 형성하게 해주고 할 수 있는데 예. 전에도 우리 뭐 담배 금연 같은 거 맞아, 사업할 맞아. 때도 폐 썩은 거 보여주고 맞아. 너 이렇게 사진 붙이고. 아이들한테는 그 뭐 어쩐데 그래서 뭐 예, 뭐 니네 이래요? 얘기는 헐 그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헐 이러고서요 예, 아이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예방교육의 프로그램이 짜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결국에는 미국에 앞서서 이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예방 교재들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일단 참고해야 되는데 음. 진짜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은 이미 마약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개념을 포기한 사회예요. 거기는 함 리덕션이라고 해서 마약으로 죽는 사람들이라도 줄여보자라는 게 교육의 목표 방향이거든요. 세상에. 그건 우리나라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런 사회로 가기 전인 우리 사회적 문화와 예. 여기서 강조해야 될 부분과 예. 이미 길에서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기서 하는 예방 교육의 수준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긴 미국은 이 얘기 들었어요. 차라리 주사기라도 좀 깨끗한 거 쓰라고 깨끗한 주사기 그럼 나눠준다면서요. 미국은 그냥 함 리덕션 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주사기 쓰는 사람들이 거기 찾아와가지고 마약하는데 필요한 도구들 이렇게 마트에서 장보듯이 해서 가져가거든요. 세상에. 왜냐하면 하도 주사기를 돌려 쓰다가 에이즈랑 C형 간염 이런 걸로 너무 많이 죽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의 예방 규제하고 네. 우리나라처럼 지금 제대로 하면 잘 막아낼 수 있는 이 상황에서의 네. 예방 규제는 달라야 달라야 한다.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부모 개개인, 어른 개개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 개개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방하는 어떤 시스템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모님들도 제가 직접 만나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학교 잘 다니는 우리 애가 무슨 비행 청소년도 아니고 뭐 학교 그만둔 것도 아닌데 걔가 그럴 거라고는 아무도 한 번도 생각 못 하실 걸요? 그리고 또 우리 애가 좀 대마초 좀 했는데 부모님도 똑같은 거거든요. 해외에서도 대마초도 하고 엑스터시도 하고 근데 뭐 대학도 다니고 다 하는데 이게 뭐 무슨 죽을 죄고 그게 뭐 얘가 마약을 하고 누구를 때렸나요? 피해를 끼쳤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인식 자체도 같이 교육해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요.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막 일로 넘어왔군요. 그 아이들이 마약을 나를 위한 선물 몇천 원 하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엄청 열심히 야자하고 뭐 심지어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게 살았으니 나를 위한 선물로 잠깐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인식하고 있다라는 아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넘어왔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다면서요? 많이 얘기를 하죠. 음. 조금 너무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긴 한데 처음에 필로폰을 경험했던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너무 처음에 좋았어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막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애들 이렇게 막 보는데 너무 불쌍하더래요. 쟤들은 죽기 전에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갈 걸 생각을 하니까. 예. 근데 그 친구의 뒷얘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본인이 지옥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앞에 들어온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지금 막 재미 삼아서 놀고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중독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약 중독자 모습은 딱 아이코닉한 이미지가 있어요. 네.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 예, 연식이 돼야지 알더라고요. 요즘에는 유호성 배우가 말년에 마약 중독자 역할을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삐쩍 말라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면서 막 헛소리하고 저 모양 저꼴은 돼야지 마약 중독자지. 나는 중간에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뛰고 주말에 뭐 클럽 가서 좀 즐기는 건데 이게 뭐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호성 배우가 리얼하게 연기한 그 모습이 마약 중독자 모습은 맞는데 예. 모든 병은 초기, 중기, 말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말기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기암 환자 데려다가 수술하고 항암제 치료하지 않거든요. 아프지 않게 진통제 처방해 주는 게 전부인 것처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초기는 훨씬 이전인 거고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 주는 건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100% 지옥행 급행 열차인데 너가 이 열차에 처음 올라탔을 때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고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너가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정말 한순간인 거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그 열차는 도저히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내가 뛰어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열차가 그렇죠. 처음엔 칙, 폭 이러다가 그냥 나중에는 어찌하지 맞습니다. 못할 만큼 높은 속도를 내니까 첫 시도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거군요. 그렇죠. 올라타지 말아야 돼. 올라타지를 말아야 된다. 급행열차에 올라타지를 말아야 한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쥐 실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 이게 중독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전적인 중독 모델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다가 쥐를 가둬놓고요. 한쪽은 물이 나오는 레바를 만들고 한쪽은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이 중독성 물질이 나오는 레바를 설치를 해요. 쥐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를 보는 건데. 자, 물과 헤로인, 그쵸. 마약, 물과 마약. 근데 이 헤로인 같은 것들은 쥐가
입맛을 느끼기 되게 쓴 거거든요. 쓰죠. 혐오 자극인데 사실은. 음. 근데 우연찮게 헤로인을 해서 눌러가지고 쓰긴 하지만 그 맛을 알아버리게 된 쥐는 그 다음부터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에 가는 게 아니라 헤로인에 가서 그걸 계속 누르다가 어머. 죽을 때까지 누르다가 그냥 끝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 마약은 한번 중독이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뭐 답이 없어. 굉장히 좀 비극적인 모델인데 아. 근데 그 이후에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 선생님이 아니야 이거는 실험 조건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조건을 바꿨어요. 뭐냐 어떻게요? 쥐를 가둬놓지 않고 쥐를 위한 놀이동산을 만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막 쳇바퀴 도는 것도 있고 맛있는 먹잇감도 주고 아이들이 짝짓기 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도 만들어주고 예. 했더니 예. 그 중에서도 뭐 거기 헤로인이나 마약에 가 있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네. 그 안에 딴짓을 하고 놀더라는 거죠. 아, 헤로인, 물, 그리고 옆에는 놀이공간, 짝짓기 할 수 있는 예. 방, 뭐 이렇게 해줬더니 전에는 헤로인만 가던 애들이 이제는 헤로인은 가냐 일부 있지만 놀이동산에 가서 논다. 그렇죠. 이게 길이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한 즐거움과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노출시켜 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저희가 환자분들을 치료해봐도 예. 확실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노출된 경험이 있고 네. 비록 마약에 중독됐다고 할지라도 그 뒤로 가족들의 도움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은 친구들은 네. 훨씬 더 회복하는 힘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지 않고 사회로부터 고립돼 가지고 방구석에 혼자 처박혀 있는 상황에서는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훨씬 어려운 거죠. 이런 것도 있겠네요, 선생님. 우리 애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미 마약이 많이 난 미국의 경우에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좀 부유한 애들 이런 애들은 마약을 처음에 손 댔다가도 잘 벗어나서 나중에 성공도 하더라. 근데 가난한 집 애들은 그게 안 되더라. 그것도 그 대체제의 문제일까요? 놀 수 있는 대체제, 기회의 대체제. 그럼요. 저는 그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오바마 대통령도 옛날에 뭐 대마초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대마초 했던 분이 대통령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잠깐 이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오해하시 오바마 대통령께서 젊었을 때 했을 때 대마초는요. 네. 진짜 약한 대마초예요. 아, 그 시절에는. 예. 대마초 안에는 THC라는 성분이 이게 쾌감을 주고 중독성을 유발하고 정신병도 유발하고 뇌손상도 유발하고 이게 죽이는 성분이거든요. 미국은 참 대단한 게 해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아이들이 피는 대마초 안에 THC 성분을 공식 발표해요. 몇 프로 들어있는지. CBD라는 성분은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상대적으로 좋을 수도 있는 성분이 CBD 성분이거든요. 네, 뭐 네. 식욕도 올려주고 뭐 하는 거. 오바마 대통령 있었던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대마 속의 THC 레벨이 3.6에서 3.9%밖에 없었어요. 96%가 CBD 대마예요. 밍밍한. 밍밍한. 근데 이게 농업혁명의 결과로 네. 만약에 우리가 대마 재배업자고 딜러면 예. 소비자들이 원하는 세고 강한 쪽으로 품종 개량을 하죠. 점점 그렇게 가겠네. 그렇죠. 그래서 작년 발표가 THC 레벨이 21%거든요. 어이쿠. 그냥 피는 거에. 근데 저희가 정신병을 유발하는 THC 레벨을 16%로 봐요. 예. 그러니까 이미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네. 정신병 유발. 그리고 요즘 대마에다 화학약품 처리를 한 합성 대마는 62% 레벨이고요. 오. 지금 액상 대마는 91.8%짜리가 있어요. 제가 임상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한 건 네. 전에는 히로뽕 정도는 해야지 완전히 이제 소위 미쳤다고 해서 망상에 환청에 이래서 오던 애들이 요새 젊은 애들이 히로뽕은 안 했는데 액상 대마나 합성 대마하고 다 그렇게 오거든요. 세상에. 대마가 절대 안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오바마. 아이들이 오해하는 건 중에 하나는 뭐 그래서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뭐 많은 상류층 아이들도 마약을 많이 하지만 미국. 걔들 중에서 망가진 애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회복률은 경제적 하류층에 비해서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랩파크라고 하는 쥐 놀이공원처럼 쥐 놀이공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한 집단들은 회복 과정에서 본인들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나
끌고 갈 수 있는 게 되게 훨씬 많은 거고 아.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할수록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치, 그치.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너 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야, 엄마가 너 힙합 좋아하지? 그 힙합 작곡할 수 있게 뭐 기계 있잖아. 이런 뭐 전자기기 이런 거 방에 하나 만들어 줄게. 거기서 작곡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집과 그럼 다른 대체제가 없어. 그냥 또 방구석에 있어야 돼. 그럼 뭐 또 생각이 나는 거지. 이 차이가 또 있겠고 격차. 아, 대체제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네요. 근데 우리 아이들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아무런 다른 대체제를 지금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이 유혹에 계속 빠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굉장히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음. 현실이고요. 이게 작년 통계가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네. 19세 미만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이 5년 전인 2019년만 해도 200명대였어요. 네. 그리고 재작년인 2022년대가 한 400명대가 적발이 됐었어요. 작년에가 제가 기억하는 게 재작년이 449명인가 그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통계가 1년 만에 1,477명인가 그렇거든요. 와. 무슨 얘기냐면 점점점 증가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증가 추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거로는 와 이게 우리가 99도까지 물이 올라올 때는 끓지 않는데 100도가 되는 순간 확 올라오는 것처럼 아까 중학교 선생님이 제보하신 것 같은 일들이 네.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생만 돼도요. 애들이 노트북 들고선 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으면 뭐 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걔네들이 거기서 이거 다 거래하고 뭐 몇천 원 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짜 진지한 고민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겠다.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최근에 들은 경험담 하나 리얼 경험담 하나 전할게요. 그 남경필 전 지사가 지금 완전 정치 그만두고 지금 마약 퇴치 운동 하시잖아요. 그 아드님 경험 때문에 굉장히 절절하게 이분이 운동하시더라고요. 그 차인표 씨가 또 이런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두 분이 같이 어떤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저랑 인터뷰한 경험이 기억이 나셔갖고 초대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번 제가 거기 가서 그 사례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생생하게 들은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세요. 이 어머님이 그러니까 유복한 집안에서 아이를 잘 키워서 대학에 아이 보냈어요. 근데 이 대학에 간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클럽에 갔어요. 갈 수 있죠. 클럽에 갔는데 이 아이가 좀 부잣집 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클럽에도 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테이블이 있고 방이 있고. 잘 모르시나요? 그거 너무 잘합니다. 잘 저는. 아시죠? 예. 저도 예.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방이 또 있대. VIP 거의 모든 뭐. 클럽에 예. 마약방이 있고 그 테이블이 있어요. 정해진. 아, 방도 마약방이 따로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테이블에 아이들이 하다가 그 테이블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는 구입하고 마약하고 또 춤추고 이런 게 와. 아니 얘는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고 마약 할 생각도 없었고 근데 얘가 부유하다는 걸 알고 친구들이 그리고 그 클럽에 상주하는 사람들 그 마약쟁이들이 이 아이를 그 VIP 방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VIP 방 가면 좋잖아요. 갔는데 술에다가 예. 몰래 넣은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알고 접한 게 아니에요. 몰래 먹었는데 재밌게 놀았겠죠. 그러고 나서는 그걸 몇 번 경험한 다음에는 이제는 약을 스스로 찾게 되는 단계로. 그래서 이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놀라서 이 아이를 여기서부터 떼어내야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가셨다던가 호주로 가셨다던가 갔대요. 거기서도 근데 거긴 더 많죠. 벗어나지 못. 결국 또 필리핀인가 어디로 이 아이를 또 계속 분리시켜야겠다. 그 나쁜 친구들과 분리시키고 그 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야겠다. 갔는데 또 실패.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전문 센터에 스스로 그 전에 더 슬픈 건 신고를 하셨대요. 경찰에 신고하셨대요.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셨대요. 얘를 분리시킬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경찰에다 신고를 해서 이 아이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 따로 격리하면서 치료하는 데까지 이제 보내져서 그렇게 해서라도 마약을 끊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절절하게 하시는데 그 어머님 이야기 들으면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막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찾아서가 아니라 특히 부유한 아이들을 타겟팅해서 얘는 돈이 있구나. 이런 아이들 타겟팅해서 그 길로
이거는 거의 뭐 사기치듯이 끌고 들어가는. 예방 교육할 때 음. 저희 특히 청소년으로 대학생들한테 네.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네. 절대 남이 따라주는 술을 먹지 마라. 네. 되게 강조합니다. 네. 어떤 경우도 그래요. 교회 오빠도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교회 오빠면 최고 착한 오빠의 아니요, 상징 아니에요? 성당 오빠, 절 오빠 다 필요 없고요. 성당 그래서 오빠처럼. 그게 되게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행동 원칙으로 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맥주를 마시더라도 병으로 마셔야 되는 거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는 또 다른 걸로 병으로 교체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한 잔 마셔 들이미는 것들이 이 뭐야? 라고 하는 경각심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되게 많으니까 간이 시약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을 클럽에서 나눠주는 데도 있어요. 세상에. 이게 담그면은 마약 성분이나 그런 성분이 있으면 색깔이 변해요. 아예 테스트하고 먹어라. 예. 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지금 얼마나 상황들이 환경들이 안 좋아졌는지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좀 말씀 나누죠. 우리 원장님 평소에도 뉴스쇼를 좀 들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예. 제가 사실은 언론 인터뷰를 너무 바빠가지고 어제 당직 쓰고 나왔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저는 제 광팬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고 예. 싶은 거는 예. 언론이 마약 이슈로 다루는 태도 자체가 예. 항상 너무 선정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 방송국에서 몇 년 전에 구글링 해가지고 예. 마약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예. 애들이 그거 따라한 거거든요. 그거 보고서 예. 다큐멘터리인데. 그냥 뉴스에서 경각심 뉴스에서. 이렇게 쉽게 구한다. 그리고 마약을 이렇게 기사 보낼 때마다 뭐 하얀 가루 있고 주사기 찍하는 장면들 계속 보여주는데 이거 할 때마다 제 희로봉했던 환자분들은요. 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공영방송에서 저녁 9시에 자 마약 중독자들아 이제 마약할 시간이야 하고 신호 주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이렇게 없어져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까지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방 목적이라고 하는 게 반대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뭐 요새 텔레그램을 통해서 던지기 수법을 하니까 적발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적발이 어렵구나. 네, 텔레그램이 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언론 안에서도 조금 잘 보도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전하면서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에 뉴스쇼 함께 하셨고요. 내일 아침 7시 10분 뉴스쇼는 다시 찾아오죠. 선생님 늦게까지 계셨는데 우리 같이 해주신 꿀단지들께 커피 이거 나누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예. 커피 3잔 돌리시겠습니다. 네. 제가 고르면 되는 건가요? 고르시면 됩니다. 예, 쭉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네네네네. 저 한국을님 말씀도 되게 좋아요. 한국을님 마약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써요. 근데 그 말 안 쓰면 어떡해요? 마약백에 마약 떡볶이. 그거 그런 이게 되게 정서적으로 마약이라는 거는 되게 매력적이고 하지만 해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마약 떡볶이, 마약 베개 이런 거 조심하자. 오케이. 자, 그분 하나 또 한 잔 더. 우리 꿀단지 중에 뱃살 만두님도 교사 선생님이셔가지고 제가 선생님도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현직 교사. 힘내시라고, 예, 힘내십시오. 뱃살 만두님 한 잔 드릴게요. 그리고요. 신중하게 고르고 계세요. 선생님 신중하게. 예, 당직 고생했다고 공감해 주신 군호 군호 오이님한테 마지막 한 잔을 선물하면서 저도 같이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꼭 오늘 잊지 말고 지금 배운 대로 예방 교육 한번 해보시죠.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